매일경제TV와 함께하면 성공이 보입니다. 최현덕의 성공 전략, 오늘도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오전자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시장 대비하면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하나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도 성공 전략 통해서 시장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공 전략 함께 열어보도록 하시죠. 네, 간밤 아무래도 FOMC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파월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일축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중에 가장 베스트가 나온 겁니다. 네. 이 중립적인데 매파가 아닌 중립에서 그래도 비둘기 쪽으로 가까운 그런 메타 나온 건데 일단 기자회견하고 나서 이제 뭐 시장도 좀 올랐었죠. 일단은 그 정책 결정문을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둔화를 위한 진전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금리 인하 시기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 매파적이지만은 이미 시장에서 다 인지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최근 어떤 고용 지표라든가 인플레 지표를 봤을 때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던 건데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고 그 이야기를 했고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페드의 수장인 파월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그 기자들이 그럼 금리 인상을 논의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금리 인상 논의도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정말 이 인플레이터가 막 올라가는 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다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채권금리 안정됐고 달러 안정됐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인플레 지표 올라왔던 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이 중동 사태로 인해서 유가 급등이 나왔던 건데 그게 일단 이란과 이란의 어떤 전쟁은 좀 마무리됐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된 것보다는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유가가 급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4월 달에 올랐던 유가가 그대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는 또 이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가 5월에 확인하는 4월의 인플레 데이터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5월 달에 이제 어떤 이 금리 인하라는 그런 톱니바크랑 마무리를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우려했던 것보다도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와 맞물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항상 제가 변동성에 대비하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우량주는 뭐 빠졌다 금방 올라오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우량주로 계속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품을지는 종목 그리고 우량주 위주로 우리가 함께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성공 전략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꺾이는 고용 지표도 3년 만에 가장 크게 하락했다라는 내용이 네. 확인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여전히 높다라는 의견도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다 꺾인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민간 ADP에서 발표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미국이 건강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 3월의 구인 건수를 보게 되면은 네. 이 구인이 이제 그 기업들이 사람을 구했다는 거거든요. 이 구인 건수가 3년 만에 최저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뭔가 이제 필요해서 계속해서 구인을 해왔다고 한다면은 이 구인이 3년 만에 최저다. 기업들이 구인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는 고용지표가 꺾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내일 밤에 나올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둘씩 이 인플레 지표라든가 고용지표가 꺾이는 게 나왔을 때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금리 인하가 파월 같은 경우도 이런 데이터를 받겠죠. 네. 이 금리 인상은 논의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금리 인하만 좀 뒤로 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이미 이 금리 인하를 9월로 지금 전축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좀 먼 상황이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성공전의 1과 2가 지금 같은 그 관점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비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다만 지금 이제 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어떤 전제하에 많은 성장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안 맞는 종목들은 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 빅테크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SMC나 엔비디아는 살짝 내려왔습니다만은 네. 아마존 같은 경우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들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좋아지고 있는데 뭐 되게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실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기업들 올라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우량한 종목으로 된다라는 거고요. 전반적인 상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5월 때는 여전히 좀 기회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 시장 우리는 기회로 봐야 한다. 그리고 실적이 증명해주는 우량 기업들을 함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할지 잠시 뒤에 함께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그 전에 우리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 담았던 종목들 리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덕산 테코피아 4월 24일 날 저희가 편입을 했는데 16% 상승하면서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네, 일단 제가 항상 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고점 돌파를 노리고 있는 건데 제가 목표가를 45,000원 말씀을 듣던 건데요. 이제 오늘 거기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물론 중기적으로도 크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익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700억 3자 배정을 통해서 미국의 캐파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파를 늘리는 얘기는 매출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고요. 그 증자 과정에서 만약에 주주 배정을 하게 되면 악재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3자 배정으로 됐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어지면서 호재만 나는 겁니다. 그런 가지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2차 전지 업황이 좋지 않습니다만 제가 딱 하나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쵸. 여전히 실적과 성장성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만 건들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종목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목표가를 달성했네요.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같은 날에 저희가 공개를 했는데요. 네. 무려 수익률이 41%입니다. 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다음 날부터 상한가 들어가면서 급등했던 건데 네. 여전히 이제 사실 그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그 시장을 선시스템이 이제 수주를 낸 거고 거의 수주가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자리에서만 지금 40% 넘게 급등 나온 겁니다. 결국 지금의 이 종목들을 보시면 시장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합니다만은 급등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확실한 내용.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 확정이 돼버리면 주가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확정적일 때 우리가 어떤 이 주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여기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목표가 6만 돌파했기 때문에 사실 또 XR 시장이 지금 이 애플 XR기가 그렇게 또 인기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수익 관점 말씀을 드리겠고 5월 달에도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준비하는 이 4시에 또 무료 방송 있는데 네. 그 4시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또 몇 개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종목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종목에 또 그 종목의 실적에 이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정말 잘 갔네요. 오히려 지금 시장이 주도주가 좀 부재하고 방향성을 좀 잃은 듯한 시장에서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는 섹터 내에서도 강한데요. 마녀 공장 저희가 4월 19일 날 편입을 해서 벌써 38% 수익인데 네. 이 상승률이 무섭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2주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고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 자, 우리 화장품 매출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미국 매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좋았다. 근데 미국 매출이 가장 많이 늘고 있는 것이 바로 마녀공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27,000원까지 오늘 좀 모자란 부분이었죠. 한 1,000원 안 되게 좀 모자랐던 건데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 관점 보면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목표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중국 향이 아니라 전 세계 또는 미국 향 쪽에서 매출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부응하는 기업들, 숫자가 나오는 기업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다음 화장품은요. 바로 엊그제부터 오늘까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뭘 산다라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렸다 매수 관점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조정 나온 기업 중에서 오늘의 종목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리뷰 종목들을 보면서 더욱더 궁금한 게 그래서 현 구간에서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하냐일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캠트로닉스가 나왔네요. 이 게임 체인저 중에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삼성전기, 이 유리기판발, 캠트로닉스가 그 상승률을 지금 최상단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리기판이 이제 또 이 AI 후공정의 게임 체인저인데 네. 그 유리기판 중에서 또 핵심이 TGV 공정이거든요. 네. 그 공정을 개발하고 있고 삼성전기와 이제 어떤 그 MOU 체결할 기업이 바로 캠트로닉스다. 그런 만큼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이 매물대를 돌파된다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유리기판은 이 반도체 패키징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실리콘일 때보다 유리로 바뀌면요.
딱 보더라도 더 단단하잖아요. 그쵸. 더 단단하고 매끄럽다 보니까는 미세 회를 그리기가 더 쉽고 내열성이 높아서 GPU, HBM 이런 걸 탑재하는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실리콘 같은 경우는 그냥 구멍을 뚫는 게 비교 쉬운데 네. TGV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글라스에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 공정 프로젝트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가 이 유리원장 식각 원천 기술 보유하고 있어서 원래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0.5mm OLED에는 지금 솔브레 같이 공급하고 있던 건데 0.5mm가 아니라 0.2mm로 내려왔을 때는 솔브렌이 아니라 캠트로닉스 단독으로 공급할 정도로 그쪽 기술에서는 뭐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기업이 바로 삼성전기와 LPFK, 그러니까 독일 기업인데 이 독일 기업에서도 이제 그 유리기판 쪽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이 독일의 LPFK하고 삼성전기하고 캠트로닉스가 이 유리기판 쪽에서 이 TGV 공정을 같이 개발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기로 알려져 있는데 조만간 그 MOU를 체결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유리기판 많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필로치스 같은 경우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알려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 유리기판을 주도하는 건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기와 MOU를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도 가장 또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캠트로닉스만한 게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함께 보시면 알겠지만요. 캠트로닉스 정말 지금 최근 연일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다만 어쨌든 유리기판이 게임 체인저라도 반도체 기업의 이수를 받고 쓰여야 할 텐데 네. 미증시 발로 이유인지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반도체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가는 것도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캠트로닉스 보시게 되면은 사실 유리기판에서 처음으로 장비를 공급한 필립스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이만큼 올라가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한 번 올라오고 나서 지금 그 1차 구간을 다시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필립스 같은 경우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만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주인공인 삼성전기와 기술 협력을 해서 이 TGV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필립스보다도 이 모멘텀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 봤을 때 주가는 아직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럴 때 우리가 좀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36,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26,500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에 그 유리기판 상승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캠트로닉스 함께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가격 전략까지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이 시간 두 번째 공략주 함께 열어보도록 하시죠. 네. 네, 경쟁사 대비 확실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 퓨처캠을 가지고 네. 오셨어요. 그러니까 좀 확실히 말씀드리면 경쟁사라기보다는 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그 기업들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는 2조, 하나는 4조 인수가 됐거든요. 근데 네. 퓨처캠은 아시겠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저평가되겠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퓨처캠의 모멘텀은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캠비가 나오는데 이 레캠비를 투여하려고 한다면은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진단제를 공급하는 그 기업을 알려졌던 게 바로 퓨처캠입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캠비가 작년 7월달에 FDA 승인 받아서 미국에서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1월달에 일본에 출시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6월달에 허가 신청해서 하반기에 승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 진단제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게 퓨처캠이다. 그래서 요거 하나가 이제 1번 모멘텀인 건데 더 큰 모멘텀이 뭐냐면은 바로 방사성 의약품 회사다. 이 비침습 방법 진단 치료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건데요. 보통 그 어떤 외과적 수술이 아니고 이 비침습적 방법으로 진단 치료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몸에 좀 무리가 덜 가고 또 그 효과가 좋다라는 건데 핵심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은 이 진단제 치료제가 같이 있거든요. 근데 진단제 결과가 지금 국내 2상과 미국 2A상인데 국내 1상에서는요. 이 전립선 특이항원, 이 PSA 감소율이 50% 나왔거든요. 근데 이 경쟁사 같은 경우는 감소율이 50%. 그러니까 경쟁사인 이 플루빅토 같은 경우는 그 감소율이 46%인데 퓨처캠 50%. 네. 더 많이 나왔고 가격도 상당히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일라이 파마가 인수했던 이 포인트 바이오 파마 네. 이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일라일리가 포인트 바이오파마를 2조 인수한 거고 그렇죠. 지금 노바티스 같은 경우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 기업을 4.3조 인수했습니다. 물론 그 기업은 3상을 통과한 기업이긴 한데요. 지금 퓨처킨 같은 경우는 지금 2상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비교했을 때 3상을 통과한 기업이 4조 평가를 받은 인수했다. 근데 퓨처킨 같은 경우 지금 2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3천억 가치는 너무 좀 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서 퓨처캠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 빅파마 내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경쟁이 더욱더 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결국 후발주자 빅파마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의 기술을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좀 주가가 많이 떠 있지 않나, 네. 부담스럽지 않으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은 네. 작년부터 이제 좀 박스권을 만들었던 건데 그쵸. 그걸 넘었거든요. 이 넘은 재료가 사실 이 레캠비라는 이 치매 치료제가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이 핵심 파이프라인은 이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거든요. 그 임상에 대한 결과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그 기업 가치가 같은 일을 하는 기업들 봤을 때 현재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 가치를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치에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좀 시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2조, 4조짜리인데 3천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렇죠. 저평가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5월 달에 어떤 바이오 시장이 열렸을 때 이 퓨처캠이 주인공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7,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1,7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 퓨처캠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경쟁사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요. 지금의 상승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가격 전략까지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휴 휴장 이후 오늘이 첫 거래일이다 보니까 네. 이번 주 시장, 앞으로 다음 주 시장이 더욱더 궁금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몇 시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 이 최현도가 선곡 전량 시작하고 나서 정보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등한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5월 달에도 올라갈 종목 꽤 많이 있는데 그 종목들도 정확히 분석해 드릴 거니까는 이 종목들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4시에 있을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은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전략 그리고 5월장의 한 달 전략까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4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최현덕의 성공 전략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